교수님이 또 부업으로 법인 영업 하시는 대표님이시거든요. 그래서 부업에 대해서는 영업 보상 또 옛날 언더라이팅도 하셔가지고 거의 다 아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소비자 보호도 했어요. 소리도 먼저 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보험작가 TV 이동신입니다. 제가 요즘 동국대 법무대학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거기서 마침 교수님을 만났는데 예전에 저희 직장 상사였어요. 그래서 되게 반가웠고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우리 남원식 박사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또 전공이 마침 인시어테크 해가지고 제가 또 섭외해서 모셨고 앞으로 이렇게 교수님 모시고 계속 방송할 겁니다. 예, 제가 저 소개 잠깐 드리면은 저는 지금 동국대 법무대학원에 겸임 교수로 있고요. 저도 예전에 우리 이 작가님이랑 같은 회사에 같이 다녔고 저도 뭐 보상도 해봤고 또 법무도 해봤고 지금은 언더라이팅도 해봤고 영업도 지금 하고 있고 이래갖고 보험에 대해서는 이제 많은 걸 아는 건 아닌데 보험에 가는 게 약간 보이는 것 같아갖고 이 작가님이랑 해갖고 우리가 주로 했던 게 이제 보상 관계니까 보상 관계도 좀 얘기하고 또 뭐 필요하면 영업 교육도 좀 얘기하고 언더라이팅도 할 수 있고 그렇게 좀 실무 위주로 우리가 저희가 사례 위주로 하고 싶어갖고 제가 이 작가님한테 저도 좀 끼워달라고 꼭 부탁을 드렸습니다. 교수님이 또 부업으로 법인 영업 하시는 대표님이시거든요. 그래서 보험에 대해서는 영업 보상 또 옛날 언더라이팅도 하셔가지고 거의 다 아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소비자 보호도 했어요. 소비자 먼저 했어요. 다 하셨네. 오늘 작가님 한남동 최고급 아파트에서 지하도 내려가던 테슬라 비싼 1억 1,600만 원짜리 1억 1,000만 원짜리 차가 급발진인지 어쨌든 주차장에 받고 그죠? 사고가 나갖고 대리운전을 했더라고요. 기사는 중태고 옆에 차주는 사망을 했어요. 그 차주가 그래도 대한민국 4대 로펌에 근무하는 아주 유명한 변호사님이시더라고요. 이 테슬라 사고가 났는데 물론 이 차는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는 아니고 전기차죠. 근데 이제 너무 첨단을 걷다가 보니까 바깥에서 문이 못 열더라고요. 왜냐하면 테슬라가 바깥에서 손잡이가 없고 터치하는 용인데 이게 전기가 나가다 보니까 문이 안 열려갖고 소방서에서 한 10분 만에 출동을 했대요. 근데 10분 만인데도 문이 안 열려고 트렁크로 따고 들어가다 보니까 시간이 25분인가 얼마 걸리니까 그 사이에 이제 사망자도 발생하고 안전에 문제가 있네. 그리고 이 전기 배터리가 다 깔려 있다 보니까 바닥에. 그러다 보니까 불 끄는데 거의 1시간이 넘게 걸렸어요. 1시간 동안 탔다는 거야. 보통 차는 한 30분 정도에 탄답니다. 이런 테슬라가 사고가 나갖고 테슬라가 사실은 자율주행 부분에는 또 굉장히 선두주자인데 요새 주가도 엄청 오르고 그래갖고 좀 걱정이 되는 면도 있었습니다. 테슬라가 사고는 났지만은 사실 자율주행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업계의 거의 선두주자로 가는 것 같아요. 지금 주가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자율주행의 레벨이 이렇게 원투쓰리 있다고 하던데 교수님 그거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아는 거로는 이제 미국의 자동차 학회나 이런 데서 정해진 게 보통은 1단계부터 5단계 또 어떤 데는 0단계부터 5단계니까 6단계라고 하는데 그래도 1단계부터 5단계가 좀 더 많은 통들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자율주행이라고 하는 거는 3단계가 돼야 되거든요. 3단계는 반자율주행 자동차고 4단계에서 5단계로 갈 때 5단계 갔으면 이제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다. 그 개념은 이제 기계가 운전하냐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거는 시범용 차 말고는 어디까지냐 하면은 2단계까지입니다. 앞 차선 이탈 방지 시스템이 들어있고 또 하나는 이제 앞차와 크루즈 기능 그게 있고 주차를 할 수 있는 거. 거기 이제 레벨 2까지. 레벨 2고 이제 레벨 3가 되면은 차선도 바꿔서 가고 자기가 알아서 가다가 지금도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2단계는 자기가 그러니까 차선을 바꾸지 않고 그냥 가면서 자율주행으로도 그 부분은 돼요. 그런데 이제 운전자가 핸들을 잡으라 운전자한테 넘길 때는 그 표시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그때 해도 되는데 이건 자율주행 자동차라고 할 수는 없고 이제 3단계 들어가면은 대부분은 기계가 자율자동차가 운전하다가
사람한테 이제 예. 운전대를 넘길 때 이렇게 좀 분류가 되는 거죠. 제가 뭐 알고 있기로는 지금 그 상용화 하려고 하는 차가 이제 레벨 3고 레벨 3는 운전자가 이렇게 대기하고 있다가 시스템이 운행하다가 운전자 개입이 필요하면은 15초 전에 이렇게 경고음 울립니다. 그러면은 그 운전자가 개입해서 운전을 하고 경고음을 10초 동안 울렸는데 그 운전자가 개입을 안 하면은 또 시스템이 계속 이렇게 주행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예,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예. 그러면 그 레벨 4하고 레벨 5는 어떤 건가요? 아직 경험은 안 해봤는데 지금 이제 시범 운행하고 이런 거는 레벨 4, 레벨 5에서는 완전 이제 기계가 운전하고 거기에 이제 어떻게 좀 재밌게 표현하면 인간 운전 금지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게 레벨 이제 4, 5 되는 거죠. 그건 이제 그때는 사람이 손이 완전히 떠나는 거고 레벨 3에는 이제 반자동이라고 한 거는 그러니까 자기가 기계가 운전하다가 운전하십시오 하고 이제 넘겨오는 거 서로 역할 분담이 좀 있는 거 요게 레벨 3입니다. 그래서 그게 레벨 3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고가 났을 때 그 책임 관계라든가 보험 관계가 좀 복잡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이제 제일 문제가 레벨 3부터는 어떤 문제냐 하면은 기계가 운전했을 때 보상을 책임을 누가 지냐. 문제가 지것인지 시스템 잘못인지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문제가 이제 레벨 5 완전 자율 자동차 되면은 그때는 이제 기계가 지가 다 운전을 하니까 내가 과연 운행 지배가 있냐 없냐 이런 문제가 되는데 지금이나 아니면 당분간은 어디까지 갈 거냐 하면은 이제 자기가 자동차를 차주가 가입한 보험에서 내가 이제 자율주행 모드로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다. 그러면은 그 차주가 가입한 보험에서 보상을 처리해주고 그 원인 자체가 기계가 운전했을 때 사고가 났기 때문에 차량에 혹시 결함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번에 차별법이 통과가 됐어요. 그래갖고 조사위원회가 설치가 됐고 자율주행 그 장치가 부착이 됐으면 그 장치를 이제 조사위원회에 넘기면은 조사위원회에서 그걸 보고 제조사 책임이 있으면은 제조사한테 이제 책임을 해갖고 분담을 하든가 분배를 해야 될 부분이 지금 상황이고 그걸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법률적 용어로 얘기하면 운행자 책임이 지금은 단계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4단계, 5단계 가갖고 자율주행이 됐을 때 물론 자율주행 자동차가 된다는 거는 사고가 덜 난다는 얘기죠. 안 난다는 것보다 그랬을 때는 이제 제조사에서 책임을 져야 되지 않냐? 그럼 그걸 법률 용어로 제조물 책임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이제 만든 회사, 지금 이제 PL 부분이랑 똑같은 거죠. 자동차를 만든 회사가 하자가 있는 거에 사고가 났기 때문에 거기로 보상 처리를 한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제조물 책임으로 처리를 하면은 또 법리 관계가 좀 아직은 안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의 통설은 운행자 책임으로 자기 차에 가입한 보험으로 처리하고 구상을 할 수 있다. 그건 이제 운행자 책임이라 그러고 그렇게 돼 있고 요번에 그 자동차 보험 회사에서 업무용 특별 약관을 만들어 갖고 자율주행 자동차가 이제 시범 판매가 되고 있거든요. 물론 지금 우리나라에서 보험 대상이 되는 자율주행 자동차는 100대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큰 문제가 없지만 굉장한 의미는 자율주행 자동차가 자별법에 만들어졌고 지금 자동차 보험 약관이 만들어져 있다. 이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자동차 보험 업계에서는 굉장히 큰 일입니다. 근데 사실 자율주행차가 사고가 나면은 이게 뭐 해킹에 의한 건지 아니면 그 시스템 하자로 인한 건지 상당히 좀 판별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비행기 블랙박스처럼 그 사고 기록 장치가 항상 부착이 돼야 되고 사고가 나면 이 사고 기록 장치를 그 사고조사위원회에 제출하면은 사고조사위원회에 한 20명이 되죠. 거기서 이제 판단을 해서 그걸 그 제조사하고 그다음에 그 운전자하고 그다음에 경찰서 이렇게 세 군데다 이렇게 보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제 요번에 그 테슬라 오늘 한남동 사고처럼 급발진 사고는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근데 급발진 자동차의 그 원인 사고 규명이 안 되다 보니까 제조사에다가 이제 보험사에서 보험을 처리해주고 제조사에다가 구상을 하면 항상 대법원에서 지게 돼 있거든요. 예전에 한 10년 전인가 그 김영란 대법관 차가 에쿠스였는데 그 차도 급발진 사고 났는데 결국 그 제조사한테 책임을 못 물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아까 작가님 얘기한 것처럼 이제 거기다가 블랙박스 같이 달아갖고 그걸 원인 규명을 하고 기계가 운전하다 사고가 나면은 진짜 해킹에 의한 사고냐, 기계 결함에 의한 사고냐, 도로의 하자에 의한 사고냐 이런 게 거기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책임 관계가 좀 분명해지겠죠. 사실 그거 조사하다 보면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2년이 걸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피해자는 보상을 받아야 되니까 일단 자동차 보험에서 해주고 나중에 제조사한테 구상하는 게 어떻게 국제적인 그런 뭐 그림인 것 같아요. 예. 그 지금 우리가 자율주행 자동차는 그 어떤 민간의 발전도 있지만 국가에서 굉장히 지금 밀고 있거든요. 그래갖고 원래는 2020년도에 법이 정비가 되고 2030년에 상용화된다 그러는데 이 작가님 보시기로는 언제쯤 되면 우리가 자율주행 자동차 탈 수 있을 것 저는 같아요? 뭐 지금 테슬라 얘기하는 거 봐가지고는 2, 3년 내로 이제 자율주행차 상용화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발빠르게 그 레벨 3 같은 경우에 뭐 우리 세계 최초로 벌써 법규 같은 거 다 개정을 했고 보험도 만들어 놨고 그런 부분에 상당히 앞서가는 것 같아요. 아, 이게 세계 최초인가요? 예,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맨날 그 4차 뭐 산업혁명 그래가지고 뭐 앞서서 그러잖아요. 기계적으로는 저희가 뭐 공학적인 전문은 아닌데 지금 뭐 보도상에 보니까 테슬라가 2023년도에 2,800만 원짜리 자동차를 만들겠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테슬라가 사실은 그 운영하는 방식이 다른 그 자율주행 자동차 회사는 좀 틀리거든요. 다른 회사들은 이제 뭐 라이다를 많이 설치하고 렌즈 뭐 이런 거 센서를 많이 설치해가지고 정확하게 운전하려고 그러는데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그 머신을 러닝, 그러니까 AI를 활용해가지고 딥러닝 방식으로 계속 학습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굳이 그런 게 없더라도 이제 뭐 맵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알아서 판단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뭐 그동안 이제 운행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그런데 그게 뭐 사실은 시장에서 어필이 돼가지고 뭐 주가가 지금 뭐 엄청나게 올라갔고 반대로 그 구글 화이모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좀 많이 떨어졌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작가님 말씀을 조금 더 보완을 하면은 이제 구글에서 나온 자동차, 구글 지금 자율주행 자동차가 주행 거리는 제일 많아요. 뭐 한 5km 뛰었다 그러더라고요. 네, 예, 그러니까 제일 많아. 라이다는 레이더보다 더 쫌쫌하게 해갖고 이게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기술이 더 좋은 건데 라이다를 우리 왜 상모 돌리는 것처럼 머리 위에 다 얼마 전에 을지로에서 돌리겠잖아요. 그게 근데 차 폼이 안 나잖아요. 머리에 뭐가 돌아가니까. 근데 이제 라이다를 머리에 돌아가면 그 대신 인식은 가장 빨리 하는 거죠. 그 이제 구글 쪽이나 미국의 포드 쪽은 그쪽으로 가고 있고 이제 우리 테슬라는 어떻게 하나의 시장에 좀 파괴자 같은 이제 하면서 나같이 그러면서 이제 거기는 이제 앞에 전방 렌즈 3개, 후방 렌즈 3개, 측방에 이제 다 이걸 하는데 그렇게 하면 라이다는 가격이 좀 비싸거든요. 근데 야는 이제 렌즈는 이제 가격이 좀 싸니까 차 가격을 떨어뜨리는 차원도 있고 이런 데서 이제 테슬라 그 가격 줄이려고 보니까 영업사원 한 명도 없고 광고도 안 하고 그런데 뭐 사람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온라인으로 차를 주문해서 6개월, 1년 동안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 일론 머스크 대단한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좀 가끔 이렇게 테슬라가 요번에 그 한남동 사고 말고도 급발진 사고가 또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우리가 얘기하는 자율 자동차 범위는 아니죠, 그죠? 전기 자동차죠.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가 전기 자동차를 기반으로 해갖고 가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의미는 있는데 테슬라가 급발진 사고가 좀 있어요. 그럼 이번에 아마 좀 인기가 좀 떨어질 거예요. 주가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뭐 이거 말고도 자율주행차 관련해서 뭐 해킹 문제, 그다음에 그 위험 선택 사항이 있어가지고 또 윤리의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그 개인정보도 있죠. 저희가 우리가 왜 대학원에서 수업할 때 이번에 오픈학기 인쇼테크 할 때 이제 많이 얘기했는데 자율주행 자동차가 굉장히 단순할 것 같은데 오늘 저희끼리 얘기한 거는 자율자동차 발전 단계, 두 번째 이제 자율주행 모드로 사고 났을 때 민사적 책임을 누가 지냐를 얘기 좀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문제될 거는 이 문사적 책임만 졌지 형사적 책임도 있고 또 자율주행 이게 복잡해져 갖고 진짜 완전 자율주행 됐을 때는 알고리즘을 만든 그 후견인 책임도 있거든요. 호주나 이런 데는 뉴질랜드, 호주 이쪽이가 거기가 굉장히 발전이 돼 있거든요. 그런 거 하는 어떤 책임의 범위가 넓어질 거고 또 이제 여기도 윤리가 있단 말이에요. 진짜 앞에 가는
부득이 한 경우에 사고를 냈을 때 진짜 노인을 칠 거냐, 어린애를 칠 거냐. 이륜차가 앞에 가는데 화이박, 안전모를 쓴 차를 박을 거냐, 안전모를 안 쓴 차를 박을 거냐. 하여튼 내용이 긴데 그 다음 시간에 이게 윤리 문제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우리 작가님이 얘기한 그 해킹, 개인정보 어떤 자율자동차 기계장기 해킹할 수도 있고 또 상대방의 정보가 들어오니까 그 개인정보가 노출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이 자율주행 자동차 어떤 전용 도로가 필요하지 않냐. 고속도로에 어떻게 있거냐. 우리나라도 2025년까지 고속도로에는 전용 도로를 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이런 여러 가지 좀 문제가 많으니까 좀 우리가 쟁점을 좀 나눠서 얘기를 해도 좋을 것 같아요. 하여튼 뭐 자율주행차 관련해서 얘기할 게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오늘은 한 가지만 더 정리하고 이렇게 마칠게요. 그 레벨 1, 2, 3까지는 기존의 어떤 자동차 보호상제도 그대로 이렇게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레벨 4하고 5로 가게 되면은 이거는 기계가 완전히 운전한 거기 때문에 1차적으로 뭐 제가 봤을 때는 제조물 배상 책임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까 그 고속도로에서 자율주행차 전용 도로를 깐다고 하는데 이제 전용 도로만 다니도록 해놓은 게 이제 레벨 4거든요. 레벨 5는 어떤 지역, 어떤 구역이든 다 다닐 수 있는 게 레벨 5고 레벨 4는 뭐 시스템이 전적으로 하지만은 그 다닐 수 있는 길이 이렇게 한정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예, 작가님 제가 조금만 더 물어보면은 그 이제 저는 이제 저희도 생각이 이게 전용 도로가 있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근데 획기적인 최근에 기록을 하나 보다 보니까 그 우리 왜 예전에 그 김기사라는 네이비가 있잖아요. 지금 그게 그 카카오 네이비로 됐죠, 그죠? 우리 티맥 같죠. 이거는 전용 도로가 아니고 걔네들이 지도를 다 입력을 시켜놓은 거거든요. 대한민국 도로 지도 다 입력하는데 그렇게 많이 차지는 않는데요. 그렇게 따진다면은 사실은 도로 문제도 많이 해결이 되거든요. 내비 가는 거로 생각을 하면은 내비를 얘가 기계가 읽어갖고 간다면은 꼭 전용 도로가 꼭 많이 필요한 건 아닌데 사실은 이제 중요한 거는 한쪽은 자율주행이고 한쪽은 일반 운전이고 이렇게 갑자기 끼어들어든가 이런 끼어들게 할 때 이럴 때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도로는 의외로 또 생각보다 빨리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 국토교통부에서 2022년까지 그 자율주행차 관련된 맵을 14,000개를 더 만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만 있어도 그 맵을 인공지능이 읽으면 되거든요. 그 작업을 국토교통부에서 2022년까지 14,000km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도로를 가장 빨리 까는 데는 중국이랍니다. 중국은 그냥 팍팍 깔면 되니까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오늘부터 이제 뭐 교수님이랑 하게 됐는데 그 채널 이름도 바꿀 겁니다. 그거는 이제 장명을 해가지고 뭐 다음 시간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